미국이 터키를 F-35 스텔스 전투기 공동 개발 및 인도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부품 공급망에서 터키를 제외하고 완성된 전투기도 터키로 인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터키는 이미 미군의 시리아 내 대테러전 파트너인 쿠르드족에 대한 꾸준한 군사 위협으로 미국과 갈등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터키가 지난 12일 나토의 최대 안보 위협인 러시아에서 만든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부품을 들여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들은 F-35 전투기 핵심 기술인 스텔스 기능의 약점이 러시아의 S-400 레이더 시험 가동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터키는 65년 동안 나토 소속으로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였지만 S-400을 도입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첩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머무르며 F-35 스텔스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터키 군인을 포함해 엔지니어들을 이달 31일까지 추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미 지난해 터키로 인도한 전투기를 다시 미국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터키가 입을 경제적 손실까지 언급하며 S-400 인수 철회를 압박했다. 터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중 900개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엘렌 로드 미국 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터키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공동 프로젝트 진행으로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익 90억 달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의 입장도 강경하다. 터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정하지 않으며 향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는 당초 미국의 방공미사일 패트리어 시스템을 사려고 했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S-400 구매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는 이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면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 국제사회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의 강경한 입장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과의 관계를 악화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터키 인시를릭 공군기지는 이슬람 국가의 주활동 무대였던 이라크 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테러 전쟁의 요충지로 꼽힌다. 러시아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터키의 군사적 가치는 높다. 미국은 당분간 제외라면서 터키가 언제든 S-400 인수를 철회할 경우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터키를 제외하면서 치러야 할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터키를 부품 공급망에서 제외하면 다른 곳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최소 5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향후 약 10년간 F-35 스텔스 전투기 116대를 사들일 예정이었다. 신문은 이 정도로 대량 구매할 다른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터키, 한국 방위 산업에겐 새로운 기회. F-35는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사업이며 미국은 F-35 전투기를 터키에 약 80억 달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터키 또한 F-35의 개발 파트너로서 약 120억 달러의 터키제 부품을 F-35 전투기에 장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 거래가 복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나로 수십조 원이 넘는 거래가 왜, 무슨 과정으로 산산이 부서진 것일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의 군부, 그중에서도 공군이 크게 방해가 되어 공군 전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쿠데타 배후 세력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군의 숙청 작업을 벌였다. 그중에서도 공군,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집중적으로 체포되었다. 전투기를 굴릴 조종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터키 정부는 전투기 수급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터키 공군 출신 민간 조종사들은 강제로 재입대를 명령받기도 하고 한국 공군과 가이에게 터키 공군 조종사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과 육성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드는 전투기 조종사의 손실을 막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나섰다.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서 터키의 양보를 끌어내고 터키의 쿠르드족 단합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자국의 최신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제안했다. 영공을 지킬 전투기의 달 조종사가 부족하면 전투기 대신 미사일로 영공을 방어하라는 논리였다. 군사적으로는 개연성이 부족한 주장이지만 터키 군부의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한 불신을 가진 에르도안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2019년 7월 14일 터키는 S-400 미사일 포대를 러시아로부터 처음 전달받았다. 문제는 터키가 네이토 회원국, 그것도 가장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로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포위망에 가장 선두에 있던 국가라는 점이다. 심지어 터키의 인지릴릭 공군 기지에는 미국의 B-61 핵폭탄 50여 기가 배치되어 전시에 터키 공군의 전투기가 미국이 관리하는 핵폭탄을 장착하는 일명 핵무기 공유 임무가 부여되었을 정도이다. 러시아제 무기를 산다고 동맹국이 순식간에 적으로 바뀔 일은 없지만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민감한 기술이다. 따라서 적대 국가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여러 규칙과 시스템을 가진다. 공중에서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피아 식별 장비는 핵무기 기술과 함께 가장 민감한 군사 기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나토 회원국인 터키 땅에 러시아 대공 미사일이 있으면 피아 식별을 잘못해서 미군 공군기가 격추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만에 하나 IFF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러시아 공군기가 나토 공군을 속이고 침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F-35와 S-400은 결코 둘 다 구매할 수 없는 무기라며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를 포기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지만 터키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7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 미국 국무부의 공식 퇴출 성명이 발표되어 F-35 터키 퇴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큰 기회를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F-35 추가 구매와 함께 F-35 생태계에 도전할 기회가 열렸다. F-35는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 미국으로서도 매우 크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 초창기부터 여러 국가들에게 개발비 분담을 통한 부품 외주 생산을 추진했다. 개발비를 분담한 만큼 F-35의 부품 생산 권리를 주는 것으로 군용 항공기보다 훨씬 거래 규모가 큰 민간 항공기 생산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시도되었던 방식이다. 지금 터키가 생산 물량을 맡은 부품 대부분은 미국 업체가 다시 담당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우리 공군이 F-35A나 수직이 착륙형인 F-35B를 추가 구매한다면 F-35 제작을 총괄하는 록히드 마틴과 JPO는 절충 구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부품 제작 외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F-35의 부품 생산은 공동 개발보다는 외주 하청에 가깝다. 부품 성능 개량이나 기술 획득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항상 수주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막대한 이득이 기대되는 F-35 무장에 도전할 기회가 열렸다. 터키는 단순히 F-35를 구매하고 부품 하청 생산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F-35의 여러 가지 터키제 무기를 사용하고자 개발을 추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로켓산사에서 개발 중인 SOMJ 공대지 미사일이다. SOMJ는 SOMA 미사일을 F-35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무기다. 무엇보다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F-35는 외부에 무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내부에 공대지 무장을 탑재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채 은밀하게 1000km도 넘는 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게 됐다. 또 하나의 특징은 특수하게 제작된 이중 구조 탄두이다. SOMJ는 전차의 대전차 유탄과 같은 구조의 1차 탄두 폭발 이후 2차 탄두가 폭발하여 깊숙한 지하의 표적 파괴가 가능하다. 미국이 개발한 무기 중에는 아직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없어 터키의 SOMJ 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터키의 F-35 프로젝트 퇴출과 함께 이런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 기회를 노려서 국내에서 연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량하여 F-35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내 전투기의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효자 상품으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우리의 차세대 대공 미사일 시스템 시장이 확대될 기회가 열렸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러시아의 대공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은 구매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추진되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업, 일명 세맥스 사업에서 러시아의 S-300, PMU 대공 미사일을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포하자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중동 및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 혹은 협력 관계이면서도 싸고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러시아산 대공 미사일의 구매를 꾸준히 타진 중이다. 이들 국가에게 우리의 철매-2 빛과 개발 중인 LSAM 대공 미사일은 가격 대성능비 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판사 이득을 얻게 될 수도 있다. 2020년 국제 방위 사업 시장은 연초부터 빅뉴스들이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다. 급변하는 방위 산업 시장에서 우리 방위 산업체들이 위축되기보다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 큰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